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초반 사이에 문학으로부터 출발한 초현실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의 학살, 선전, 광기에 대한 리액션으로 나타난 다다이즘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성과 합리주의로 대변되는 서구 문명 전반에 대해 반역을 꿈꾸는 예술 운동의 하나로 시작된 것입니다. 초현실주의라는 용어는 1903년 기욤 아폴리네르가 쓴 희곡의 서문에서 처음 사용되었지만 이후 앙드레 브르통에 의해 개척되었습니다. 초현실주의는 이성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의식에 억제되지 않은 상상력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동기술이라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실험했습니다. 자동기술, automatism은 원래 생리학 용어로 의식적 통제 없이 일어나는 신체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이 개념은 프로이트가 환자의 무의식을 탐구하기 위해 사용했는데 이는 초현실주의의 창시자인 앙드레 브르통에게 깊은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브르통은 이성의 통제 없는 순수한 정신적 자동화를 초현실주의의 핵심으로 정의했습니다. 브르통이 1924년 이러한 핵심 내용을 담은 저서 초현실주의 선언을 출판하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공식적으로 초현실주의가 시작되었고 이는 곧 국제적인 지적, 정치적 운동이 되었습니다. 예술가들은 시와 산문, 미술을 통해 이성과 사회적 한계로 인해 제한되었던 마음의 세계를 놀랍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이성의 검열을 멈추고 잠재의식을 마음껏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초현실주의의 이러한 신조와 태도는 이미 10년 전 다다이스트들이 영리하고 기발한 방식으로 기존의 예술 전통을 타파하고 공격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활동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혹한 전쟁을 초래한 민족주의와 자본주의를 강하게 비난하고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고 자각을 일으키기 위해 비정통적이며 부조리한 공연, 작품 활동을 펼쳤습니다. 초현실주의 역시 다다이즘과 유사한 방식으로 논리와 이성만이 강조되는 서구 문명에 대한 깊은 환멸과 비난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르통은 다다의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창작 활동을 뛰어넘어 색다른 기법을 통해 잠재의식과 꿈의 세계에 접근하여 그 비밀과 신비를 시각화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초현실주의의 잘 알려진 방법으로 유머, 신비, 꿈, 광기, 초현실적 오브제, 그리고 자동기술법을 들 수 있습니다. 꿈이나 광기의 상태에서 정신의 제어작용이 이완됨에 따라 무의식이 스스로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성이나 일체의 선입관을 배제하고 무의식의 메시지를 그대로 기록하는 자동기술법을 통해 현실과 이성으로부터 탈출하여 잠재의식을 향한 모험을 하려 한 것입니다. 초현실주의 기술과 이미지를 처음으로 작업한 시각예술가로는 독일의 막스 에른스트, 프랑스의 앙드레 마송, 스페인의 후앙 미로, 미국의 만 레이 등이 있습니다. 1924년 마송의 오토마티즘 드로잉은 곡선적이고 연속적인 선으로 억제되지 않은 마음을 기이한 형상으로 나타냈습니다. 브르통은 마송의 그림이 그의 시에서 보여준 자동기술법과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앙 미로의 1928년 작품 감자는 유기적인 형태와 뒤틀린 선을 사용하여 환상적인 상상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1937년경 막스 에른스트는 데칼코마니와 그레타주라는 두 가지 예측할 수 없는 과정을 실험했습니다. 참고로 데칼코마니는 종이를 칠한 표면에 물감을 묻힌 후 반을 접고 누른 뒤 다시 떼어내는 표현법이며 그레타주는 캔버스에 올려진 두터운 질감의 안료를 긁어내는 방식입니다. 에른스트는 1937년 The Barbarians에서 이러한 기술의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달리, 피카소, 마그리트를 비롯한 많은 새로운 인물들이 초현실주의 운동에 합류하고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벨기에 출신 르네 마그리트는 브뤼셀에서 파리로 이주하여 초현실주의 운동의 선두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1910년에서 1920년 사이 조르주 드 키리코의 그림에 영향을 받았는데 꿈같은 환경 속에서 에로틱하게 묘사된 물체들을 병치시키는 데페이즈망 기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데페이즈망이란 본래는 나라나 정든 고장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초현실주의 미술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면서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었습니다. 초현실주의에서의 데페이즈망이란 일상적인 관계에서 사물을 추방하여 이상한 관계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즉 어떤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낯선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1929년 살바도르 달리는 스페인에서 파리로 이주하여 초현실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르네 마그리트의 꿈같은 이미지로부터 확장하여 자신만의 에로틱하고 환상적인 비전을 표현했습니다. 1929년의 작품 The Enigma of Desire에서 살바도르 달리는 자신의 강렬한 성적 욕망을 이미지로 구사했습니다. 1940년 브르통은 멕시코시티에서 제4차 국제 초현실주의 전시회를 조직했으며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와 같은
멕시코 예술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초현실주의의 놀라운 이미지와 깊은 상징주의, 세련된 회화 기법, 관습에 대한 경멸은 조셉 코넬, 아르실 고르키와 같은 후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고르키의 작품은 초현실주의와 추상표현주의 사이의 연결고리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에서도 강력한 초현실주의 그룹이 결성되었으며, 그중 토에는 가장 주목받는 회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유럽에 조직화된 초현실주의 운동은 해체되었습니다. 브르통, 달리, 막스 에른스트, 앙드레 마송 등 많은 예술가들이 유럽을 떠나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뉴욕의 구겐하임 갤러리 등을 통해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럽에서 뉴욕으로 이주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탄생한 초현실주의에 강하게 공감했던 젊은 미국 예술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영향은 뒤이어 추상표현주의와 팝아트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현실주의에 대한 강렬한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점차 감소했지만, 이 운동은 추상표현주의, 비트 문학, 아방가르드 영화, TV쇼 등 다른 문화 형태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양한 예술과 문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